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역이 모두 정상화가 되고 있고 올 여름 단기 선교 준비를 들어간 교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 선교 준비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단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가 1990년대 초중반부터라고 합니다.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얀 곡선을 그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가장 활발하게 단기 선교가 진행됐을 때는 한 해에 10만 명 이상이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기 선교가 그저 현지 선교사의 사역지를 방문하거나 우리 교회가 뭘 하고 돌아왔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후유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부터 보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교회들이 단기 선교팀을 꾸리기 시작하는 게 지금 한 4월 정도인데요. 이때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최근 미션 파트너스 21세기 단기 선교위원회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단기 선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었는데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준비로 좀 새롭게 선교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전 방식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대만에서 열린 단기 선교 아시아 포럼에서 한 대만인 선교 지도자가 한국 단기 선교팀이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대만도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는데 한국 선교팀이 미전도 종족이나 후진국을 대하는 듯한 그런 무례를 보였다는 겁니다. 네. 또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 이미 한류가 많이 퍼져 있고 우수한 한국 문화를 이미 접하고 있는데 어설프게 이제 부채춤 같은 그런 한국 문화를 계속 소개하는 것이 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위화감 조성인데요. 선교지에 간다고 하는 것이 뭐 인류 호텔을 방문하면서 여행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그곳에 맞는 선교 전략을 펼치고 와야 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지에 동화돼서 현지인 중심의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런 선교 태도를 갖춰야 하는데 좀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배적인 태도, 또 뭐 식사를 따로 하거나 현지 문화를 미개하게 취급하는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서 후유증이 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일단 선교사들이 말하는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지적된 것에서 좀 반대로만 해달라는 건데요. 대단한 퍼포먼스보다는 현지인과 우정을 쌓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문화 또 교회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고자 했다면 앞으로는 그들의 문화를 하나라도 배우고 공감해 준다면 남아있는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단기 선교는 전하는 사람의 태도보다 좀 수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좀 기억하고 네. 전도의 결실을 당장 맺는 것보다는 공감하고 존중하는 선교를 해주면 장기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들을 지원해주고 또 이 사역의 연속성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올해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선교가 도움이 되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들 섬기는 교회 사역도 있었다고요? 네, 디아코니아 사역을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진 춘천 동부교회가 지난 16일에 강원 재활교회를 방문해서 찬양으로 함께하는 장애인 주일 디아코니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예배에서는 함께 찬양하면서 장애인 성도와 비장애인 성도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김한호 목사는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일 뿐이고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장애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김 목사는 장애인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장애인들과 발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네, 아주 마음 따뜻한 소식인데 기분 좋은 뉴스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1,000원 밥상 을 제공하기 시작했던 그 식당이 있죠. 바로 부천의 행복한 식당인데 벌써 문을 연 지가 1년이 됐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행복한 식당입니다. 네. 부천 성만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난해 4월 18일에 문을 열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을 위한 1,000원짜리 식사, 1,000원만 내면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왔습니다. 음식 마련부터 서빙까지 식당의 모든 일은 성도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행복한 식당의 행복한 사역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을 맞은 부천 성만교회는 지난 18일 식당으로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물가가 오르면서 정말 1,000원짜리 식사를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부천 성만교회 같은 경우 1년 전부터 이런 사역을 해와서 더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행복한 식당은 이 교회가 운영한다 이런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부천 장미공원 앞에서 조용히 식당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봉사자들도 모두 은퇴 성도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만큼 보람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자원봉사로 섬겨준 성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목사는 외로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행복한 식당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다양한 배려와 섬김이 더 확산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